안녕하세요. 피기빈입니다. 가정의 날 5월이 지났어요. 모두들 잘 지나오셨나요?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쉬는 날이 많은 5월이 좋기만 했었는데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보니 챙겨야 할 가족들도 많아지고 그만큼 지갑도 엄청나게 얇아지더라고요. 혹시 안 쓸 수도 없는 돈인데 그래도 어린이날, 어버이날, 스승의 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쓰고 나면 그 돈 다 모아서 계산해보면 꽤 크잖아요. 소비한 금액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답답해지시지는 않으신가요? 제가 그랬었어요. 이게 쓸 돈들도 괜히 쓰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찝찝하고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다가 모르겠다 하면서 과소비해버리고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. 이게 경조사비, 꾸민비, 여행비 등등 한 번씩 들쭉날쭉하게 일어나는 그런 비용들도 1년에 대략적인 예산을 짜서 관리를 하거든요. 당장 이번 달에 큰 돈이 나가지만 1년 예산으로 잡혀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용하니까 마음이 한결 부담이 사라지더라고요. 계획에 다 있던 비용이니까요.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들쭉날쭉하게 쓰는 항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? 경조사비가 대표적이죠? 5월 같은 달은 아마도 1년 중에 가장 지출이 큰 달이 아닐까 싶어요. 그리고 나면 또 6월 같은 때는 또 크게 나갈 일이 없기도 하고요. 이런 식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쓰는 돈은 아니지만 한 번 나가면 꽤 큰 목돈이 있는 돈들. 저는 경조사비, 꾸민비, 여행비, 자동차 유지비, 세금, 관리비 이런 돈들을 모두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. 핵심은 단순해요. 우선 항목별로 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요. 연 단위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12로 나눠서 매달 그 돈만큼씩 이체를 해두고 그 통장 안에서 꺼내 쓰는 거예요. 경조사비를 예로 들어볼게요. 먼저 노트에 월을 쭉 써볼게요. 1월, 2월, 3월, 4월 해서 12월까지 쭉 쓰고 나면요. 그 다음에는 월별로 있을 경조사 일정들 있잖아요. 그거를 쭉 써보는 거예요. 그래서 1월에는 설날이 있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엄마 생신이 1월이에요. 그래서 1월은 엄마 생신. 그렇게 해서 2월 신우 언니 생신, 둘째 생일 이런 식으로 쭉 써서 12월 달까지 여러 가지 경조사 항목들을 또 쭉 적어봐요. 그리고 나서 이제 각 항목별로 금액을 적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명절은 30만 원씩, 그리고 어른들 생신이라든지 이런 날들은 20씩, 그리고 그 외에 분들 가족들의 생일과 관련된 것들은 1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대충 금액을 정해서 계산을 했고, 이렇게 쭉 해서 적어보면 자, 쭉 더 해볼게요.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370만 원이거든요. 연간 370이에요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. 그 외에 저희 축의금, 부의금 이런 금액들 있잖아요. 그 금액들을 조금 더 감안을 해서 넣어 볼게요. 그러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총 연간 48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이거를 12로 나눠요. 그럼 월 얼마죠? 네, 40만 원이잖아요. 그럼 이걸 그대로 이체를 하는 거예요. 경조사비 통장에. 그리고 여기서 꺼내 쓰는 거죠. 그러면 매달 정리하는 가계부에는 이 40만 원만 경조사비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고, 실제로 5월 같은 달에 경조사비로 그 달에만 되게 특정하게 많이 썼어도 저 통장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. 꾸민비도 마찬가지예요. 사실 꾸민비 어떻게 보면은 굳이 써야 되는 돈인가?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그래도 우리도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최소한의 치장은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. 꾸민비 중에서 가장 큰 돈은 미용실비나 의복비 등 있겠죠?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머리는 한 4달에서 5달 사이에 한 번 하는 것 같고, 그러면 1년에 2번씩
뭐 한 15만원에서 20만원 각자 다니는 미용실 금액을 감안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고, 저는 15만원으로 계산할게요. 그리고 뭐 옷은 뭐 반년에 한 번 정도씩 산다 생각을 하면은 20만원씩 2번. 그리고 그 외에 쓰는 뭐 화장품들 있잖아요.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뭐 선크림이라든지 뭐 헤어 제품 뭐 이런 것들, 이렇게 소소하게 꼭 필요한 항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수적으로 필요해서 사는 항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1년 정도 계산을 해보니 저 같은 경우는 한 120만원 정도 되겠더라고요. 그러면은 월 10만원이죠. 꾸민비로는 월 10만원을 통장에 따로 이체를 해두는 거예요. 그리고 이 통장에서 넘어가는 금액은 쓰지 않아요. 자제해서 씁니다. 세금도 생각해 볼까요? 무엇이 있을까요? 뭐 재산세도 있을 거고 주민세도 있겠죠?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사업을 하시거나 부수입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은 뭐 종합소득세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. 이거는 사람마다 항목이 다 다를 거예요. 근데 이 세금도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얼마인지 계산이 가능한 수준이긴 할 거거든요. 그거를 1년치를 좀 미리 생각을 해보고 월 단위로 나눠서 대략 매달 적립을 해두는 거죠. 공과금도 마찬가지예요. 뭐 여름, 겨울 이런 때는 냉방이나 난방비 때문에 공과금이 되게 비쌀 거고 상대적으로 그 외의 날짜에는 싸겠죠.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1년 비용을 쭉 써보면 돼요. 이렇게 돈을 쓰면서 얻게 된 변화를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. 아주 간단하죠? 이렇게 돈을 쓰면요, 기존에는 들쭉날쭉한 돈은 보통 예산에서 좀 벗어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좀 스르륵 없어지는 돈이 되기가 쉬워요. 실질적인 사용 규모를 모르고 쓰는 거죠. 이게 1년치로 모아서 계산을 해보면은, 아, 내가 경조사비로 1년에 500만원이나 쓰는구나 알게 돼요. 5월에 경조사비로 뭐 한 50만원 썼다가 7월에는 뭐 엄마 생신이라서 뭐 20만원 정도 들었다가 12월은 뭐 애들 크리스마스라서 뭐 선물 사고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때그때 돈을 쓰면은 이게 실제로 내가 얼마를 쓰게 되는지도 모르고 돈 관리도 사실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이런 비용들도 충분히 예산을 세워볼 수 있다는 거죠. 경조사비라는 게 좀 정말 좋은 의미의 지출이긴 하지만 사실 개개인들한테는 좀 정말 부담되는 돈이잖아요. 저는 처음에 1년에 500만원씩 경조사비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시겁했어요. 저는 회사가 좀 대기업이다 보니까 경조사비도 꽤 많이 나가거든요. 뭐 동료들의 부모님 상 뭐뿐 아니라 외조모상, 뭐 조부상, 그리고 뭐 본인 결혼식 등등 엄청 이벤트가 많아요. 그래서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지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딱 기준을 정했거든요. 이 기준은 그 제가 생각했던 그 1년치 예산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이게 경조사비라고 해서 무조건 뭐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 수준에서 이제 감당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얼마, 뭐 예를 들어 부모님 생신은 20만원, 그 외 가족은 10만원,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하는 거예요. 그러면 얼마가 적당할까? 고민할 필요도 없어지고요. 내가 저번 경조사 때 얼마 했더라? 그럼 이 사람은 얼마 내야 되지? 뭐 이런 고민도 필요가 없어져요.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제 가계부에 더 이상 빵꾸가 안 난다는 거죠. 나도 모르게 흐르는 돈을 꽉 틀어막을 수 있어요. 우리 일상생활 정말 바쁘잖아요. 특히 결혼하고 나면 뭐 회사생활, 가족생활, 아이들 챙기고 뭐 집안일하고 뭐 식재료 주문하고 얼마나 신경 쓸 것들이 많아요. 그런데 우리 이런 소소한 걱정들도 거기에 얹어서 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 날려버리시길 추천드립니다. 이런 거는 미리 그냥 딱 정해두고 아예 고민의 에너지 자체를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. 진짜로 강추드립니다. 어떠셨나요?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?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